아까 이거 스위치 연결했던 그 그림인데 이 그림대로 일단 스위치 하나를 배선을 하려고 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DC 24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 24V 플러스 24V에서 선 하나 꽂으시고, 스위치 모듈을 보시면, 스위치 쪽을 보시면 스위치도 전부 다 배선이 한쪽에 연결되어 있어서 컴 단자가, 스위치 컴 단자가 있는 거죠. 스위치 컴 단자 연결을 하시면 전기가 다 이렇게 다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스위치를 X00에다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번 PB1을 X00에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자 색깔대로 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B1 스위치를 거쳐서 나온 라인이 X0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X0로 들어갑니다. X0하고 컴 1번 사이에는 포토커플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컴 1번에서 마이너스에다 연결을 하면,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하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PLC 입력 모듈에 시그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넬도 그 안에 아까 뭐 포토커플러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PLC 전원 먼저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판넬도 전원을 올려주셔야 돼요. 판넬 자체 전원도 올려주셔야 되고, 여기 SMPS가 달려 있어서 이 판넬도 올려주셔야 되고 PLC도 올려주셔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PB1을 눌러보면 요 QX80에 0의 신호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이 부분에서 신호가 들어오죠. 당연히 PB2 X1번에다 연결하시면 신호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제 거는 눌렀더니 이쪽에 출력 쪽에도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는 이유는 PLC CPU에 누군가 프로그램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스위치를 뭐 3개까지만 연결하겠습니다. 3개. 그래서 PB1을 누르던 PB2를 누르던 PB3를 누르던 다 누르든지 간에 입력 모듈에 시그널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글로파에서는 입력을 I로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X가 입력입니다. 어드레스 주소가 X가 입력이고 출력은 Y가 출력이에요. 이름을 여기는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글로파에서는 출력이 Q였잖아요. 여기는 Y고 입력이 거기는 I였지만 여기 미쓰비시는 X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24V에서 스위치 1번 스위치를 연결하고 1번 스위치가 QX80 모듈에 0번 단자에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입력 모듈에 시그널이 들어온 거죠. 멜색 PLC Q 시리즈를 프로그램을 하려면 GX웍스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GX웍스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GX웍스2 이전에 있었던 소프트웨어는 GX 디벨로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GX 디벨로퍼 다음에 나온 게 웍스2예요. 그러니까 옛날 CPU를 얘는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 CPU, 멜색에서 나온 옛날 CPU를 내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CPU가 검색이 안 된다. 그럼 디벨로퍼에서 가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R 시리즈가 지금 새로 나왔는데 R 시리즈는 GX웍스3를 씁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마다 지원되는 소프트웨어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뉴를 하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CPU는 Q03UD E타입이니까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프로젝트 타입은 심플 타입이 있고 스트럭처 타입이 있는데 대부분은 심플 프로젝트로 작성을 하고 좀 프로그램 구조가 좀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트럭처 구조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직도 밖에서는 다 심플 프로젝트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글로파 할 때 변수 이름 줬잖아요. 여기서는 변수를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써요. 변수, 레이블, 태그 다 비슷한 똑같은 얘기인데 이 웍스2 사용하기 이전에 GX 디벨로퍼에서도 이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사용하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밖에서도 보통 레이블을 잘 안 씁니다. 이름을 안 쓰고 메모리로 그냥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즈 레이블을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랭귀지는 레더나 SFC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설치할 때 ST 언어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ST 언어도 지원을 해줄 건데 일단은 보통 다 레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레더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얘는 접속 환경이 USB로도 할 수 있고 이더넷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신 환경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아래쪽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 커런트 커넥션이 있고 얼 커넥션이 있는데 커런트 커넥션을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현재 연결 어떻게 돼 있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맨 윗줄은
컴퓨터 쪽에서 어떤 거랑 연결을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이더넷 카드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넷 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제 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돼서 더블 클릭해보면 랜 카드를 뭘 쓸 거냐를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랜 카드가 2장, 3장 꽂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유선 랜도 있지만 무선도 있죠.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어댑터를, 즉 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지금 8139 랜 카드가 PLC랑 제 거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토콜이 TCP도 있고 UDP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래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PLC에서 이더넷 포트를 UDP도 하나 열어놓고 TCP도 이렇게 여러 개 열어놨어요. 그래서 UDP로 하던 TCP로 하던 통신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PLC는 어떤 거랑 연결을 할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는 CPU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맨 왼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이더넷 연결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즉 컴퓨터랑 PLC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 또는 중간에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인데, 여러분 전부 다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통신은 같은 환경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주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 주소를 현재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 상대방 주소를 뺏어오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Find CPU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컴퓨터에서 현재 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에다가 신호를 쫙 보내요. 미쓰비시 PLC 있으면 이 IP 찍어서 보내, 이런 명령을 지금 날린 거예요. 그러면은 미쓰비시 PLC가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자기 IP를 찍어서 다시 회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뜬 게 19168.3.39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PLC의 IP가 19168.3.39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값을 여기 IP에다가 타이프를 쳐주거나 하시면 여기 IP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IP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거는 PC하고 PLC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PLC가 없기 때문에 맨 앞에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커넥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통신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Q03 UDCP하고 커넥션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ESC를 누르거나 X를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통신 환경이 날아가요. 그래서 꼭 OK를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고 다시 프로젝트 탭으로 가시면 됩니다.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항목에서 아래쪽에 있는 PLC 파라미터. 원래는 이제 글루파에서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특수 모듈이라든지 이런 걸 안 썼기 때문에,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파라미터를 필히 해주셔야 돼요. 파라미터 더블 클릭하시면 위쪽에 메뉴들이 전부 다 핑크색이잖아요. 핑크색이라는 얘기는 디볼트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변경된 게 없다, 이런 뜻이고, 가운데 프로그램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게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메인 프로그램. 여기 있는 메인이랑 이 메인이랑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프로그램을 나는 어떻게 돌리겠다를 인서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스캔 방식으로 돌리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리겠다를 프로그래머가, 지금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메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는 스캔 방식 프로그램, 매번 연산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에 메인 프로그램이, 따라하지 마십시오. 메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서브 1, 서브 2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PLC 파라미터에서 프로그램을 오면 이렇게 동일하게 떠 있습니다. 이때 메인 1번은 스캔 방식으로 돌릴 거고, 서브 1은 웨이트 타입, 잠깐 지금은 이제 동작하지 않는 걸로 할 거고, 즉 프로그램은 작성을 했지만 실제 연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물론 다른 명령어를 써서 스캔 방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서브 2는 픽스드, 고정 시간 연산 타입으로 한다든지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또 이니셜,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타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메인만 할 거니까 어쨌든 메인은 스캔 방식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메인 프로그램을 인서트 시켜가지고 스캔으로 꼭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안 해도 될 때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파라미터에서 에러 나가지고 PLC CPU에 에러에 빨간불이 막 점등이 돼요. 이거 등록을 안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줄 부분이 IO 어사이먼트, IO 할당. IO 할당 가면은 read PLC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IO 어사이먼트, IO 할당, 거기에 read PLC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인풋, 우리 슬롯 번호 0번 슬롯에 인풋 모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아웃풋 뭐 4번은 통신 모듈인데 이게 인텔리전트 모듈로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점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6점 모듈이니까 여기 16점으로 한 건데, 만약에 이 모듈이 32점 모듈이다, 그럼 32점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시작 주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6점 모듈이라고 한다면 얘의 시작 어드레스는 0번지가 되는 거고 얘는 10번지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16진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즉 얘가 16점이라는 얘기는 이 어드레스가 0부터 F까지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얘가 16점이니까 10부터 1F까지 먹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얘는 20부터 2F까지를 점유를 하는 겁니다. 시작 주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판넬을 보시면 여기가 0번지고 여기가 10고 여기가 20고 여기가 30인 이유가 써있죠. 그렇게 써있는 이유가 이거 다시 여기 앞에가 다 16점이다 보니 얘가 00, 10, 여기가 20으로 시작번호만 있는 거예요. 시작번호만, 스타트. 요게 30이 됐던 건데,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할 필요가 없고요. read PLC 데이터를 버튼을 누르면, 물론 이건 통신이 연결이 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에서 통신을 수립하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ead PLC 데이터를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장착되어 있는 모듈 정보를 이렇게 읽어옵니다. 근데 제 거는 여러분들 거보다 2개가 더 있어요. 제 거는. 물론 앞에 있는 거 한 대는 뭐 하나 더 있는데 보통은 5번 슬롯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거는 아마 요거까지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타트 어드레스 안 적어도 됩니까?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이 점수에 맞게 스타트 어드레스를 할당을 지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풋 모듈 요거 첫 번째 거요.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디테일 세팅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왔더니 IO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입력 모듈인데 응답 시간을 1mm로 할 거냐, 즉 빨리 온오프를 빨리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이런 얘기인데, 리스폰스 타임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 들어오는 고주파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고주파 신호를 받으면 노이즈 신호도 개수로 신호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 기본 디폴트 값이 10mm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PLC 그 모드가 하드웨어 에러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출력을 내보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모드도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도 있다는 걸 일단 참고만 하시고 그냥 디폴트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건들지 않고요. 그런 걸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참고만 하겠습니다. 맨 끝에 가보시면 빌트인 이더넷 포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CPU는 이더넷 포트가 있기 때문에 Q03UD CPU를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탭이에요. 다른 또 CPU, 그 이더넷 포트가 없는 CPU를 선택하면 이게 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IP가 19168.3.39라고 되어 있죠.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바꾸면 접속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IP를 바꿔서 얘를 PLC에 집어넣고 전원을 껐다 키면 PLC IP가 바뀌어요.
그럼 아까 우리는 3.39에 접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을 새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IP로. IP를 바꿨으면. 그래서 PLC IP가 얘 때문에 19168 3.39가 된 거예요. 얘를 바꾸면 PLC IP도 변경이 됩니다. 실제 할 거는 메인 프로그램 집어넣고 IO 할당에 가서 리드 PLC 데이터만 하시면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꼭 END를 누르셔야 돼요. END를 누르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세팅하기. 그래서 END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짤 준비가 된 거예요.